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단원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의 재구성 또 창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구성과 창작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먼저 재구성 같은 경우는 기존 원작이 있고 그 원작에 대한 어떤 이해와 검토를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이 만들어내는 거고, 창작 같은 경우는 기존의 원작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들어내는 걸 창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두 단어의 약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문을 한번 같이 선생님과 공부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 문학은 세계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문학 활동은 인간의 본질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과연 표현할 가치가 있는지 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이 상상하거나 경험한 내용 중에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창작한다. 이때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고 자신의 관점과 방법으로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자, 다음 문단 봅시다. 자, 작품의 재구성이라는 부분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문단에서는 작품의 재구성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재구성 단계 첫 번째입니다. 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상 단계에서부터 다음 두 번째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바꾸어 보는 활동 단계로 발전한다. 다음 이러한 활동은 독자가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의 하나일 뿐 아니라 본격적인 문학 창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단계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때 재구성 활동은 자신이 수용한 문학 작품을 단순하게 모방하거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부분 재구성도 엄연히 뭐다? 네, 생산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이고도 창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따라서 작품의 재구성은 원작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요. 다음 원작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내용과 겹칠 수 있겠죠. 다음 자신만의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해서 앞에서 나왔던 창조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과 통할 수 있겠죠. 됐나요? 다음. 이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읽고 그 작품의 내용과 표현을 바꾸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시로 장정일의 시 라디오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김춘수 시인의 시 꽃을 패러디하여 쓴 작품이라고 했는데요. 자, 요 내용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요거를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서 첫 행에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라는 시행을,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어.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바꿨나요? 네, 내가 뭐를 했대? 네,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바꾸어서 재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김춘수의 꽃에서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고요. 일단 마지막에 꽃이 되었지만 전파가 되었다라고 해서 각각의 시행 중에 핵심 시어들의 내용을 바꾸는 또는 재구성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름 불러주기를 단추를 눌러주는 것으로, 몸짓을 라디오로, 꽃을 전파로 아까 바꾸었죠. 그래서 시구만 몇 개만 바꾸었지만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는 차이점이 있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문단부터는 네, 재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재구성하는 단계에서는 위에서 자, 첫 번째 뭐 한다. 네, 감상 단계였고 두 번째 활동 단계를 예를 들었는데요. 자, 이번 문단에서는 네, 어떠한 재구성하는 방법인지 한번 봅시다. 자, 작품의 재구성 활동은 이처럼 자, 뭐를 하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시어나 일부 내용을 바꿀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작품의 형식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품의 맥락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매체를 바꾸어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재구성 방법을 총 4가지로 들었어요. 첫 번째 시어 바꾸기, 두 번째 형식 바꾸기, 세 번째 맥락 바꾸기, 네 번째 매체 바꾸기입니다. 됐나요? 다음. 예컨대 작품의 내용을 시 형식이 아닌 소설의 형식으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를 네, 소설로 바꾸어 보는 방법이나,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소설의 결말을 다르게 서술해 보는 것, 또 시나 소설의 내용을 영상물로 표현해 보는 것도 다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재구성 활동은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때에는 어떤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담아낼 건지를 먼저 구상하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문학작품의 창작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여기부터는 예컨대라는 거 보니까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유충열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영웅 일대기가 드러나는 소설을 지을 수도 있고, 다음 두 번째로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에서 작성하여 경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문학 작품을 새롭게 창작할 때에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상상한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걸 중요시해야 하냐면 자신만의 가치 있는 경험이 심미적으로 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좀 나한테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을 잘 표현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번째 중요한 내용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관점과 방법으로 창작하면 문학 활동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세계의 본질을 알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충열전 강의 이어서 들으세요.